시간이, 시간이 사실 얼마 없어요. 지금이 이제 몇 시 정도 됐습니까? 예, 12시 17분인데 한 20분 정도만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한 12시 40분 정도 되면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20분 동안은 어, 조 박사님이 진짜 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떤 걸 보여줄지 뭐 한번 보죠. 예, 하셔요. 잠깐만요. 아, 예. 최동관 학생이고요. 제가 궁금한 게 템 사진 찍 그러니까 템 장비는 클린룸에서 운영을 하나요? 어, 파티클은 별로 그렇게 컨트롤을 안 해도 괜찮나요? 아, 네.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TM이 그토록 신선하진 않아요. 아니 물론 이제 조용하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온 습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습도가 높은 공간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챔버가 열릴 때 그쪽으로 이렇게 수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진공 뽑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적은 수분이에요, 사실.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맑고 좋을 때 측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샘플을 준비해서 옮길 때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온습도를 잘 유지하는 에어 컨디셔닝은 잘 하고 먼지도 없이 하는 게 좋고 그렇죠. 자, 준비 되셨습니까, 조 박사님? 아직 안 되셨나 보네, 그죠? 어, 지금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좀 전에 그 TM의 이미지 고분해능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회절 도형을 보여드렸고 고분해능 이미지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추출한 그 푸리에 트랜스폼된 회절 패턴도 같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옛날에는 그냥 항상 SADP를 항상 찍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뭐 바쁘면 SADP는 안 찍어도 고분해능 이미지를 그냥 찍고 그걸로부터 소프트웨어한테 이미지를 주면 자동으로 그것으로 FFT를 이렇게 계산해서 이미지로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편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부터 조금 소개해 드릴 부분이고요. 아주 그 뭐 간단한 소프트웨어니까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이런 게 있다. 되게 중요한 툴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툴이고 손쉬운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TM에 접근하는데 그닥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뭐 내 힘으로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툴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여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진정한 엑기스 나중에 가스를 써서 한 인시투 TM 그런 것들도 좀 더 보여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시간은 우리 저희가 조 박사님 더 얘기를 더 들으면 뭐 무지하게 좋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도 밥도 먹어야 되고 또 1시에 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12시 40분에 좀 끝내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조금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해서 기운을 좀 세우고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보여드릴 거는 나노와이어에 대한 그 분석을 한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아까 제가 이제 1대1 매칭해서 분석한다 했었잖아요. 이게 실제로 나노와이어 이렇게 올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요 나노와이어를 통해서 얻어진 TM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시죠? 이 지금 양단이 전극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만요. 네. 전극
지금 까만 쪽에 예, 이 까만 쪽이 정극입니다. 오케이, 두꺼워서 전극이고. 소가가 안 돼가지고 이 예, 부분 예. 이제 어둡게 보이는 네,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양쪽 끝에 나노와이어 요것만 하나 걸쳐져 있습니다. 오케이. 결국에는 양쪽에 이제 예. 전류를 흘려주고 하면서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요 나노와이어는 어차피 전극이 연결이 양쪽에 안 돼 있기 네, 때문에 이건 걔네들은 무의미한 뭐 거고요. 그냥 버릴 것들이고. 예, 그래서 네. 제가 뿌린 거죠. 뿌려서 하나 이제 걸린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확대해서 얻은 게 이 이미지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회절 패턴이 요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회절 진짜로 이제 그 노브를 눌러서 노블 눌러가지고 그 회절 패턴을 얻어낸 포칼 겁니다. 플레인에서 후방 초점면 예, 맞습니다. 백 백포칼 포칼 플레인이라고 플레인에 하는데 있는 얻어진 회절 패턴이 패턴이 되고요. 거죠. 회절 대형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아까 이제 나노의 중심 부분입니다. 이 음흠. 부분을 이제 확대한 이미지가 요거고요. 오케이. 원자 배열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예. FFT가 얻어지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선 이게 예. 이 소프트웨어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이게 가탄 회사에 만든 디지털 마이크로그래프인데 지금 제가 이거 갖고 있는 프로그램 인시추 동영상 녹화까지 되는 약간 정품 프로그램이고요. 아, 정품 프로그램. 근데 이제 그 데모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프레이어로 좀 많이 있기도 한데 네, 그 중에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학생들이 원한다면 예. 제가 그냥 드릴 수 있습니다. 용량이 오케이. 많지가 않아서 오케이. 그 인터페이스도 이거랑 이제 똑같거든요. 네. 예. 그거 갖다가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냥 똑같습니다. 여기 네. 점선 박스가 있고요. 예. 이 점선 박스를 눌러서 예.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이 좀 그러네요. 예. 그냥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요걸 눌러가지고 하면은 이 크기가 좀 자유롭게 변해요. 근데 PPT 작업해 보시면 알겠지만 Shift 누르면 이게 좀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잠시만요. Shift를 눌러서 Shift 누르면 이 크기가 고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 Alt까지 누르면 이 크기가 일정하게 커집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왜냐면 이 사이즈 FF 패턴의 사이즈가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을 계산할 거라는 뜻인데 이걸 누르고 이제 프로세스에 뭐 라이브 여기 FFT 리듀스도 있는데 이거 둘 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리듀스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두 개는 그냥 동일합니다. 크기도 똑같죠. 그냥 이 리듀스드는 이 가운데 부분만 크롭해서 더 크게 보인 거기 때문에 보통 리듀스드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리듀스드 FFT를 하면은 이 영역에 대한 FFT 패턴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패턴이 지금 요 회절 패턴이랑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패턴의 방향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라이브 탭을 했는데 라이브 같은 요걸 이제 움직일 때마다 자기가 계산해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하나의 나노 와이어기 때문에 어느 영역을 가든 다 같은 회절 그 FF 패턴만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릴 때 뭐 트리플 포인트 하여튼 그레인이 서로 다른 방향에 놓여져 있는 거. 그 같은 경우에는 FF 패턴을 작게 해서 하나의 그레인만 잡고 또 다른 그레인 잡으면 당연히 패턴이 바뀌겠죠. 방향이 다르니까요. 요 패턴의 방향이 이제 로테이션이 될 겁니다. 일정한 각도를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FF 패턴을 얻을 수 있고요. 명간 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FF 패턴은 계산을 통해서 역격자 공간을 지금 구현한 상태인 거기 때문에 여기 프로파일 있습니다. 프로파일 사인 곡선 모양된 프로파일을 눌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하게 되면 지금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 트래킹 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요 점을 보시면 제가 지금 집은 이 점이 보이는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000 포인트에서부터 이 면까지 거리입니다. 이 포인트는 이 회절점은 하나의 면이 회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면의 면간 거리를 알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아야 되고요. 근데 프로파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긋게 되면 정확하게 긋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칭이 되는 양쪽 점을 잡아서 이거를 해가지고 4분의 1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1 하든 해가지고 이제 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 4.189인데 뭐 4.2라고 그냥 하고 반절을 하면은 2.1이잖아요. 그래서 1 나누기 2.1 하면은 이제 1 나누기 2.1 하면은 이 면에 나누기 2.1 하면은 0.476 나노미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FFT 패턴 같은 경우 역격자 공간이기 때문에 단위가 이제 나노미터였고 방금 계산을 통해서 얻어진 면간 거리가
0.476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다 인덱스를 할 수 있겠죠. 하셔요. 팔이 아파서. 그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면이 이제 거리가 다 다르다면 지금은 이제 거리가 다 좀 비슷하잖아요. 이게 좀 다른 걸 제가 준비하고 싶었는데 찾다 보니까 좀 비슷했는데 뭐 큐빅이라고 해도 큐빅은 이제 대각선은 좀 더 멀고 위로는 좀 더 짧잖아요. 그러니까 면이 당연히 면 간 거리가 다를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통해서 아 이 면이 HKL이 얼마인지 네. 역으로 추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면 그러면 요 포인트에 해당되는 면은 요 이미지에서 어디에 존재하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격자 공간에서는 크기는 이제 역수고 방향은 90도 로테이션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직인 지금 이 면, 그러니까 이 면이 이 이미지상에 지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여기 면 있죠. 지금 트랜스미트 네. 대비해서 여기까지 그렇죠. 90도 되는 네. 면이 이거니까 네. 이 이미지에서 이제 이 면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방금 얻은 면간 거리는 음. 이 면간 거리인 겁니다. 오케이. 네. 그렇다 그러면 이 면이라고 하면 어딜까요? 네. 이쪽 방향 이거 요거에 90도 그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렇죠. 이 면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미지상에 이 면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1대1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논문 보시면 네. 이렇게 FFT 띄워놓고 네. 면간 거리가 얼마다라고 해서 나노미터로 이제 대입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TM 데이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오케이. 박수 한번 칠까요? 여기까지. 아니, 네. 예. 다른 많은 기능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개인이 공부하면 예. 되는 것들이니까. 네. 뭐 궁금한 거 하고요. 있으면 따로 예. 물어보시면 네. 예. 자, 그러면 뭐, 이제 예. 제 핸드폰 번호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예. 언제든지 후배님들이면 그때 강의 들은 후배다. 예. TM 이거 하고 싶다. 예. 그냥 전화하면 언제든지 밤 10시까지는 괜찮습니다. 10시까지는 보통 안 자니까. 예. 그렇게 하면 제가 그 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한 건 하시죠. 하이라이트 한 건 이제 조 박사님이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 한 건 하시죠. 이게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제일 좋은 저널에 실린 걸 하시든지 아니면 제일 재미난 걸 하시든지. 예. 제일 제일 고생했던 거 고생한 거. 고생했던 게 이거입니다. 예. 이게 아까 제가 했던 이 이미지는 아까 보셨었죠? 예, 점점 커가는 거. 그리고 방금 했던 이 과정을 제가 여기 그대로 한 겁니다. 이 그레인 얘랑 얘가 그레인 바운더리가 형성돼 있다는 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놓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저기 트리플 포인트가 있고 트리플 각각이 포인트 서로 다른 여기에 그레인이네요. 여기 방향 다르죠? 네. 그럼 이거에 해당돼서 여기 스팟 여기 찍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요거에 90도는 이면이니까 네. 이 면 보이죠? 그리고 또 요 면도 여기 보이죠? 그래서 네. 각각을 제가 다 계산해서 인덱스를 한 겁니다. 네. 여기도 요 면이고 또 이쪽으로도 면을 셀 수 있는 게 또 이 면이고.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레인은 같은 결정 구조에서 나온 거지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Z가 보는 방향이거든요. 이 존 엑시스의 Z인데 방향에 따라서 다른 패턴이 이렇게 나오고 근데 결국엔 얘는 같은 FC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었고요. 특별하게 이제 여기 솟아난 이제 형성이 된 요 코발트 같은 경우도 코발트 나름대로의 또 면간 거리가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같은 이제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밑에 그레인이 또 있잖아요. 박혀서. 여기요? 네. 예. 얹혀져 있는 겁니다. 얹혀져 위에 있으니까. 얹혀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부 이제 매트릭스 그레인의 스포도 나오지 않나요? 예, 매트릭스도 나오긴 하는데 네. 그 두께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파티클이 포커스돼 좀 오케이. 나오니까 좀 네. 묻힌 거죠. 여기 네. 이 시그널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서 요걸 고배율을 했을 때 이제 정확하게 코발트 싱글 크리스탈로 잘 형성이 됐다는 거 확인했고 그리고 조성 분석을 통해서 이게 매핑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코발트만 여기 좀 있다. 이건 이제 스텝 모드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좀 네. 모드가 다른 스텝 모드, EDS 또 라인 프로파일도 했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코발트 촉매가 잘 나타났다라는 거를 이제 XCQTM으로 보여줬고요. 뭐 오케이. 인슈 분석은 또 아까 말씀드렸고요. 어허. 그리고 아까 가스로 한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스 플로우 아까 이거 동일합니다. 칩 이렇게 해놓고요. 가스가 이 안쪽으로 흘러가고요. 네. 그러면서 인슈 히팅까지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제가 VO2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한 네. 물질이긴 한데 네. 한 70도에서 메탈과 인슐레이터를 확 왔다 갔다 하는 급격하게 변하죠. 그러니까 인슐레이터면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메탈이면 전류가 확 흐르게 되죠. 아마도 스위칭 소재로 좀 많이 사용이 되는 그 물질이기도 한데 이거에 대한 이제 이 VO2를 반응 다이옥사이드를 결정화시키기 위해서 온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온도가 한 600도, 650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결정화된 온도를 제가 250도까지 낮추는 그런 연구를 한 거고요. 그 조건들을 이제 다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에어에서 했을 때는 600도에서 결정화되지만 질소 넣었을 때 질소랑 여기 이제 넣을 때 어떤 프리컷을 좀 다르게 한 겁니다. 여기는 다 이제 질소가 들어갔고요. 질소를 넣어서 다양한 변수들을 했을 때 점점 결정화된 온도가 250도로 낮춰졌다. 왜냐하면 전 온도를 올리면서 다 확인해 봤으니까. 그래서 250도부터 얘는 이제 결정화가 됐다. 그러니까 600도까지 굳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플렉서블한 PI 기판 위에 이제 올려서 결정화시켜서 이제 밴딩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 이게 레지스티비티거든요. 저항값이거든요. 근데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히스테시가 좀 있어서 요거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캔머에 실렸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Chemistry of Materials. 화학 저널에서는 굉장히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이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더 특별한 거긴 한데 네. 이건 히팅하면서 전기를 가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아, 말씀드렸듯이 네. 전기만 따로 가할 수 있는 게 있는 반면 히팅도 하면서 전기까지 가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결과는 아직 논문화 중입니다. 근데 오케이. 이렇게 해서 뭐 히스테리시스가 정말 최소화되는 조건까지 얻을 수 있게 되어서 마무리 이것도 좀 라이브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의 강의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는 것으로 하죠. 아유. 제가 그 준비한 것들을 충분하게 이렇게 다 전달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한 거에 한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긴 했는데 뭐 궁금한 거나 있으시면 그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그 제가 핸드폰 번호는 010-4192-4767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화면에 그냥 띄워 놓을게요. 뭐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도움이 필요하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지금 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한두 개 정도. 예. 마이크를 가져가겠습니다. 19학번 김준호라고 합니다. 우선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 쌤 찍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전도성 확보하기 위해서 PT 코팅 같은 전처리 과정을 샘플에 하는데 템 같은 경우에는 샘플에 하는 전처리 과정이 있는지 아니면은 전처리 과정 없이도 찍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전처리 과정 중에 중요한 건 얇게 갈아야 됩니다. 투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PT는 따로 증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극 같은 경우에는 두꺼워가지고 어둡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처리 과정도 얇게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 방막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중요한 질문인데요. 한 최적의 두께는 한 150 나노 정도 되고요. 근데 물질에 따라 또 다르긴 합니다. 무조건 얇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얇으면 그만큼 정보가 쪽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쪽이 한 명. 그래. 마지막 질문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그 FFT로 면간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면간거리 말고 오리엔탈 릴레이션십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오리엔탈 릴레이션십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FFT 패턴을 얻었을 때 선호되는 어떤 면 방향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 질문보다는 아마도 각 세계 그레인의 오리엔테이션이 다 다른데 그런 오리엔테이션 릴레이션십하고 프리시피테이션 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질문 같은 느낌인데 너무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질문은 되게 좋은데요. 좀 대단히 아쉽지만 40분도 다 돼가고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학생들께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대략 한 달 반쯤 뒤가 되면 하이닉스에서 이런 분석을 인공지능적으로 처리하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세미나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내기 전에 이 화면에다가 우리 링크 무슨 사업단 그거를 좀 띄우고 이렇게 사진을 하나만 좀 찍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박 교수님.